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4.3 보궐선거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과 스타필드에 대한 의견을 점검합니다.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야 대표단의 총력 지원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내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경남FC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핀 벚꽃과 다양한 축제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죠. 경제 분야 공약과 스타필드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원자력 기술산업 메카 조성과 창원 도시철도 사업 재개를 공약했습니다. 탈원전을 해서 지금 285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한 3만여 명의 가족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살려놔야 된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창원형 코트라 설립과 창원 산단 무한도전 클러스터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를 상담하는 창원형 코트라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창원에서 수출과 투자 상담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창원 전역으로 확대하고 소재연구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창원에 소재연구원을 반드시 설립해서 창원공단 소재혁신을 통한 공단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창원 공단 살리기 3법 제정과 급진적 탈원전 정책 대안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창원 공단 살리기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 공단 살리고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모두 웃게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저지와 한미 동맹 강화로 방산 수출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해서 창원에 있는 많은 원전 관련 업체들을 살려낼 것이고요.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국민의 세금 부담률을 3분의 2로 줄이고 매년 10% 이상 경제 성장을 공약했습니다. 국민 공유기업 경제로 사회복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 세금 부담률을 3분의 2 이하로 줄여주고 소비 성향이 크게 증가시켜서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시기가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창원 경제가 하락이 될 때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창원 지역 상권과 상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 공존형 창원형 스타필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영향평가뿐만 아니고 자영업시장 전반에 미치는 환경 영향평가, 생태계 영향평가부터 반드시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줄 거냐 말 거냐 논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역의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이 공론화의 첫째 주제가 돼야 된다. 또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충분한 상권 영향 평가와 부동산 시장 조사하고 그리고 전통 시장의 활성화 방안들을 심각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업하고 파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스타필드에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이어서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사실상 양강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단이 총력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서로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이제 판세가 뒤집혔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강력한 여당 후보인 자신만이 남은 1년 동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폭탄 떨어져서라도 이 지역 경제 살리라고 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민심이 양문석의 진정성을 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릴레이 유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는
크게 앞섰다며 수송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권자들 사이에 야당 심판론이 자리 잡고 있다며 조선업 회생만이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서 당신이 적임자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남은 기간 동안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출퇴근 지원 유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민주당과 한국당 동시 심판론을 앞세워 해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대표단의 지원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서로 승리를 장담하며 막판 총력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4, 5도가량 낮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 높겠지만 예년보단 낮겠습니다. 건조함이 지속됐던 가운데 어제 창원을 포함한 5개 시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아침 기온은 쌀쌀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한반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 영하 3도, 합천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3도, 산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이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의 축구장 내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경남FC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서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번 보궐선거의 막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당명과 기호 2번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관중석 안으로 들어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 등 일행. 강 후보가 손가락 2개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자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경남FC 직원 재지로 옷을 바꿔 입는 듯 하더니 다시 붉은색 점퍼를 입고 유세를 이어갑니다. 선거운동원들까지 가세한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은 30분 동안 계속됐다는 게 구단 측 설명입니다. 계속 이제 안 된다고 위반이라고 하니 따지시기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경남FC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고 연맹 측은 어제 경기위원회를 열어 경남FC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홈경기 전 그 정도에 열린 일이거든요.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고요. 이번 주 내로는 열릴 겁니다. 경남FC는 상벌 규정에 따라 최대 승점 10점 삭감을 비롯해 무관중 또는 제3지역 홈경기,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감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구단까지 논평을 내고 징계를 받을 경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단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도민과 경남FC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이번 주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번 사태가 막판 4.3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유난히 일찍 찾아온 봄 기운에 올해의 벚꽃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피어났습니다. 경남 진해에선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군항제가 시작됐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찻길이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추억의 철길을 거니는가 하면 상춘객들은 봄의 정취를 사진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흩날리는 벚꽃은 마음까지 설레게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이야기만 듣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료분들하고 함께 왔는데 너무 좋으네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로망스 다리로 유명한 여자천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벚나무 행렬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핀 벚꽃 덕분에 지난 주말 사이에도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상춘객들이 진해를 찾았습니다. 갑갑한 이런 데 있다가 같이 오니까 되게 힐링도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요즘에는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오니까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되게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57회째를 맞이하는 군항제는 올해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진해 군화기장 페스티벌과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이글 에어쇼를 비롯해 진해 속천항의 밤하늘을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을 해상 불꽃쇼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해군 부대도 일반 관람객에 개방합니다. 이번 주까지 진해 지역엔 다행히 비 소식이 없어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터트린 벚꽃은 이번 주말까지는 절정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홈런 타자에서 타격 코치로 변신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이호준 코치를 박성은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이동욱호에 승선한 NC의 후보지 이호준 타격 코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좀 코치님이라는 호칭이 좀 익숙하세요? 어떠세요? 뭐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선수들 중에 뭐 선배님 하는 선수들도 있고, 네, 뭐 주위에서는 아직 이호준 선수 이렇게 부르는 팬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적응했습니다. 네, 팀 타격 코치로서 경기에 임할 때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나요?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주문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미팅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제가 선수 시절 때 조금 안 좋았거나 또는 조금 하기 싫었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안 맞고 있는데 또 거기서 뭐가 잘못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할 만만 딱 적당하게 하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또 팀 내에서 선수들이 선수로서 또 함께 뛸 때와 또 코치님으로서 할 때 좀 많이 달라졌는지 대하는 게. 그렇죠. 본인들도 많이 어색해요. 뭐 제가 또 이동훈 감독님께서 백넘버를 또 27번을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백넘버 27번 달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아직 그 선수 이호준으로 좀 생각하는 이 친구들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화하기도 편하고. 네. 네, 리그 전체에서 NC 다이노스 타선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작년에 꼴찌인지는 아세요?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양의지 선수가 또 들어오면서 사실은 캐처 포지션에서 거의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아먹는 그런 좀 시스템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중심 타선에 양의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타선이 되게 짜임새가 있어졌어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나. 네. 지금 나성범 선수하고 박미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타격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두 선수가 합류하면은 거의 리그 1, 2, 3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응원하는 저희 다이노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야구장도 새로 지었고 정말 이렇게 좋은 야구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또 스태프들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팬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야구장에서 또 저희가 멋진 경기로 재밌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까요. 야구장에 많이 와주셔서 또 많은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건강 심리 걷기 프로그램 발대식이 오늘 오전 통영시 무전해변공원에서 열립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반찬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이 오늘 오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부곡 하와이 온천관광 활성화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시집 남해금산의 저자 이성복 시인 초청 강연회가 오늘 오후 남해군 이동면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 등 도내 4개 고용 위기 지역의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18억 원을 투입해 수업료와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희망 근로자는 오는 12일까지 자녀의 학교에 자료 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진주시 월화산로에 있는 경남 서부청사 본관 1층에 설치됐으며 행정 경제 담당과 문화 복지 담당, 국토 해양 담당 등 3개 부서의 11명의 직원이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번 개소로 경남 서부권 주민들이 창원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 경상남도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습한 기온으로 과수작물의 꽃이 일찍 피면서 갑작스런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과수원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거나 방상팬을 돌려 공기를 순환시키고 밭작물도 늦서리가 지난 뒤 모종을 옮겨 심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가장 늦게 서리가 내리는 날은 4월 15일쯤으로 최근에도 일부 지역은 새벽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군의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업무추진비 카드로 자신이 속한 군의회와 군청 6개 부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45만 8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에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진영읍 보건지소 등 7곳에 설치된 무인 택배 서비스가 확대 설치됩니다. 김해시는 여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3,400여 건 이상 이용했다며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한 부원동과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2곳에 무인 택배 서비스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진주시 지편면의 한 농업용 선별 작업장에서 불이 나 15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한 동과 컨테이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별 작업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비만율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18,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흡연율은 전년의 21.4%에서 0.5%포인트 감소한 20.9%로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만율은 31.2%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2008년의 18.8%에서 10년 만에 12.4%포인트 높아진 결과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을 모집합니다. 도는 오는 8일까지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비상근의사, 감사 등 11명을 공개 모집하며 오는 9일부터 서류 심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사회복지시설과 종합재가센터 운영, 경남형 복지정책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를 받아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 해양경찰서는 관할 해역을 입출항하는 국내외 화물선에 대해 해상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 실시합니다. 해경은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만 음주 측정을 했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앞으로는 입출항을 전후해 불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27회 남해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남해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남해 군민의 날과 화전 문화제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3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경과 일정이 겹치고 농번기와 날씨 등을 고려해 일정을 한 주 늦췄습니다.